안녕하세요. 아일람 장한식입니다. 여러분도 부자가 되고 싶으시죠? 아니면 벌써 부자가 되어 있어서 관심이 없으신 것은 아니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빨리 부자가 되는 내돈 사용법 부자 통장이라는 책을 추천 공유하겠습니다. 줄줄이 새는 항아리, 줄줄 새는 내돈. 박 소장이 강의실 뒤편에 서 있던 연구실 직원에게 손짓을 하자 직원이 커다란 항아리를 가지고 나와 강단 위에 항아리를 올렸다. 박 소장이 청중에게 물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요? 네, 항아리입니다. 첫 시간에 조금 냉소적이었던 젊은 대학생이 자신있게 대답했다. 적극적인 태도 아주 좋습니다. 앞으로 제가 질문을 하면 모두 큰 소리로 대답하기 바랍니다. 대답을 안 하거나 작은 소리로 대답을 하면 그분에게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모두 큰 목소리로 대답했다. 자, 보시다시피 여기 앞에 큰 항아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항아리를 자세히 보니 아랫부분에 미세한 금이 있습니다. 멀리 있는 분은 잘 안 보이겠지만 가까이서 보면 금이 몇 개 눈에 보입니다. 만일 제가 이 항아리에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물이 새어나오죠? 고바우 아저씨가 대수롭지 않다는 뜻 대답했다. 맞습니다. 물을 부으면 처음에는 차오르는 듯 싶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금이 간 틈 사이로 물이 새어나올 것입니다. 그러다가 더 시간이 지나면 빈 항아리가 되겠죠? 이대로라면 아무리 많은 물을 부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뿐입니다. 낭비 지출이 있으면 아무리 벌어도 소용이 없다. 박 소장은 종이 한 장을 항아리에 붙였다. 종이엔 큼지막하게 가정경제라고 쓰여 있었다. 종이를 붙이자마자 박 소장은 주전자를 들더니 항아리에 물을 붓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항아리 밑으로 물이 새어나와 강단이 흥건해졌다. 청중이 웅성거렸다. 물이 강단 아래로 흐르더니 바닥까지 적셨다. 박 소장이 말했다. 자, 이 항아리가 우리 집의 가정 경제라고 해봅시다. 그럼 항아리에 붓는 물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돈입니다. 공대리가 모처럼 자신있게 대답했다. 맞습니다. 우리 집이 벌고 있는 돈, 즉 수입이 되겠죠? 박 소장이 공대리를 지적했다. 그렇다면 공현우 씨, 여기 틈 사이로 줄줄 새고 있는 이 작은 물줄기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건 지출이요. 네, 대답 잘해 주셨습니다. 답이 지출이긴 하지만 지출을 안 하고는 살 수 없으니 이렇게 새는 물은 지출 중에서도 쓸데없이 소비되는 낭비 지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아리에 가정의 수입인 물을 아무리 많이 붓는다 해도 낭비 지출이라는 틈이 있다면 물이 새어나와 결국 가정경제는 바닥을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항아리에서는 어느새 물이 다 빠져나와 강단 근처의 바닥에는 커다란 물 웅덩이가 생겼다. 자, 현재 본인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수입을 늘릴지에 대해서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맞벌이를 하고 부업을 하거나 월급을 더 많이 주는 직장으로 옮기기도 하죠. 하지만 단순히 수입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집안의 경제 사정이 크게 나아지지 않습니다. 바로 이 낭비 지출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수입이 많아질수록 낭비 지출도 커지게 마련입니다. 낭비 지출은 집안에 따라 한 곳에 몰려 있을 수 있고 여러 곳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곳에 틈이 있는 집이라면 그 집안의 재정 상태가 어떨까요? 아마 버는 즉시 새어버릴 겁니다. 우리가 사소하게 생각하는 씀씀이 하나가 여러분의 가정 경제를 바닥으로 내몰고 있는 겁니다. 거대한 타이타닉호를 침몰시킨 원인이 배가 난 작은 구멍 하나 때문이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강의실에 모인 사람들 모두 박 소장의 세미나에 빠져들고 있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항아리를 가득 채울 수 있을까요? 박 소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항아리를 보고 있는 고바우 씨에게 질문을 던졌다. 금이 있는 곳을 찾아서 떼우면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리 집 항아리의 돈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는 다량의 물, 즉 수입을 늘리는 것보다 쓸데없는 낭비되는 부분이 어딘지 찾아 보수하는 게 우선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틈새를 찾아 막으면 아무리 보잘것없는 수입이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항아리가 차오르듯이 우리 집이 재정 상태를 개선시킬 수 있겠지요. 가득 찬 항아리가 여러분을 부자의 대열에 올라서게 할 겁니다. 청중은 공감하는 듯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때 강의실 중간에 앉은 빨간색 모자를 쓴 아주머니가 손을 들었다. 소장님, 낭비 지출은 제일 먼저 없애라고 하셨는데요. 솔직히 저는 우리 집 씀씀이에서 어느 부분이 낭비 지출인지 모르겠어요. 대부분의 지출은 아이들 교육비하고 음식비거든요. 여기에도 낭비 지출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대다수 가정의 돈이 흐름을 살펴보면 지출에서 최소한 10% 이상이 낭비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다만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냥 쓰던 대로 쓰기 때문에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 집 가게에서 낭비 지출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생각보다 많은 돈이 낭비되고 있어 놀랄 겁니다. 가계부를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발견할 수 있죠. 빨간 모자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박 소장이 손뼉을 2번 치더니 말을 시작했다. 자, 지금부터 재미있는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모두 갖고 있는 지갑을 책상 위로 꺼내시기 바랍니다. 조용하던 강의실이 순간 어수선해졌다. 지갑을 양복 주머니에서 꺼내는 사람, 핸드백에서 꺼내는 사람, 바지 뒷주머니에서 꺼내는 사람, 심지어 지갑 없이 현금을 접어서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었다. 지갑을 꺼냈으면 가진 돈 중에서 가장 고액권 지폐 한 장을 높이 들어보세요. 공대리는 지갑 속에서 만원짜리 한 장을 꺼내 들었다. 대부분 만원짜리를 꺼냈지만 천원짜리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10만원권 수표를 들고 있기도 했다. 다들 생각보다 지갑이 두툼하군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돈 때문에 두둑한 건 아닌 것 같네요. 박 소장의 농담에 모두 주위를 둘러보며 쑥스러운 듯 크게 웃었다. 지금 여러분이 들고 있는 돈을 절반으로 접기 바랍니다. 모두 진지하게 지폐를 절반으로 접었다. 다 접으셨나요? 그러면 지금부터 접은 선을 따라 지폐를 찢기 바랍니다. 마구 찢어도 됩니다. 청중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내 돈을 찢으라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공대리를 비롯해서 강의실에 앉은 사람들 모두가 접은 돈을 든 채 가만히 있었다. 돈을 낭비하는 것은 돈을 찢는 것이다. 자신 있게 찢으세요. 그리고 찢은 후에는 지폐 조각을 강의실 뒤에 있는 쓰레기통에 버리기 바랍니다. 박 소장이 계속 이야기했지만 아무도 선뜻 돈을 찢지 않았다. 다들 표정을 보니 저 사람 미쳤군 하는 표정이네요? 아닌가요? 침묵이 흘렀다. 박 소장이 말을 시작했다. 왜 지폐를 찢으면 안 되는지 제가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 모두가 너무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내 소중한 돈이기 때문이지요. 지폐를 찢어서 버린다면 소중한 돈이 없어지는 것이니까요. 돈을 찢는 정신 나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은 매일 당신의 소중한 돈을 찢어버리고 있습니다. 오늘 잃은 돈이 있거나 낭비한 돈이 있다면 그건 지폐를 찢어서 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10,000원어치를 낭비했다면 10,000원 지폐 한 장을 멋지게 찢어버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분위기는 숙연해졌다. 공대리는 매일 돈을 찢고 있다는 박 소장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었지만 어쩐지 틀린 말은 아니라고 느껴져서 반발심이 들지 않았다. 그리고 무언가 마음속에 알 수 없는 짜릿한 저율감이 느껴졌다. 실은 쌤이나 첫 수업을 할 때마다 가끔 정말로 돈을 찢는 분이 있어서 제가 물어주느라 곤욕스러웠는데요. 이번에 수강생 중에는 그런 분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특히 10만원짜리 수표를 들고 있던 분 때문에 긴장 좀 했습니다. 박 소장이 농담을 던지자 많은 사람들이 웃으면서 분위기는 다시 좋아졌다. 가장 빨리 부자가 되는
내 돈 사용법 부자 통장 중에서 저도 책을 읽어내려가면서 왜 돈을 찢으라고 할까? 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답은 돈을 쓰기 전에 꼭 써야만 되는지 확인하고 필요 없는 지출은 삼가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책의 내용이 공감을 하셨다면 여러분은 이제 부자의 통장을 지니게 된 것입니다. 부자의 통장을 가지신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